상황이나 설정이나 단어를 넣으면 얘는 말을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잘하는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게 하는데 이 매끄러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실제로 니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자들이 쓴 기사랑 그리고 실제 챗GPT가 쓴 기사를 같이 데스크한테 주고 이게 어떤 게 괜찮냐 했는데 실제로 원고 수정하는 데스크, 이제 거의 뭐 니케이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신문이잖아요. 거기서도 꽤 괜찮아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럴 정도가 나온다고 데스크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 잘 썼네 우리 후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 수준으로 매끄럽게 글을 써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내용만 쓰고,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박지원 변호사의 은퇴에 대해서 기사를 써줘. 그럼 갑자기 이제 이 방송에서 단독 내가 은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매끄럽게 쓴다는 거죠. 절대 은퇴할 일 없습니다. 혹시 누가 쓴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절대 은퇴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1월 31일자로 네. 챗GPT 오픈 AI사에서 네. 이것이 챗봇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다 뉴스는 퍼진 다음에 후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주워 다듬으려면 그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일단은 뭐 보고서라든가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해오면 거기 돌리면은 다 걸리도록 자기네들이 준비했다 그래서 1월 31일부터 하는데요. 뭐 시차가 있어서 하면은 그거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네, 찾아내는 거는. 그게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어떤 한계들이 있냐면 예.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냐면 해킹하는 거랑 그다음 막는 거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킹도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해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사람이 보고 그걸 공격하는 건데 그렇죠. 그 취약점 역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사이트는 이런 구멍이 있으니까 이걸 공격해야 돼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막는 애도 얘를 거꾸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챗GPT가 막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쓰면 우리는 글을 텍스트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컴퓨터는 글을 그래프나 벡터 값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우리가 글을 잘 써도 쭉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글이 이렇게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챗GPT가 쓴 글을 보면 이 그래프가 매끄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역으로 보면 얘는 매끄럽게 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GPT가 썼을 확률이 높다. 잘 쓰면 네, 챗GPT고 지금 이렇게 못 지금, 쓰면 그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쵸.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패턴을 본 누군가가 또 계속 따라-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예 챗GPT 사용을 하게 해주고 윤리 강령 같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실제 참여해본 경험을 가지고 실제 말씀드려보면 하셨군요. 예. 우리 산업방송 아닙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공지능 포럼이라는 것을 이미부터 발족했었고요. 예.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윤리 강령을 제시하는 거죠.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하라. 첫 번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정한 AI 이런 여러 가지 윤리 강령을 기업별로, 혹은 조직별로, 국가 단위의 각종으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지는 어떤 표본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달라진 표본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쓰기는 쓰되 뭔가 강령을 제시해서 아니면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이렇게 해라 챗GPT.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냐면요.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이 챗GPT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 AI거든요. 근데 오픈 AI의 원래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챗GPT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핵 있지 않습니까? 핵을 그냥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오픈 AI라는 회사 자체가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근데 그걸 원래 만든 이유가 2016년에 구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보통 이걸 한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투자해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하고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결국 기업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이번에 수조 원을 투자해주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너무 파워가 세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누구에게 툭 던져주는 건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연구를 그럼 다른 기업은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들 기업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데 이걸 열까 말까 하다가 네. 갑자기 스타트업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오픈 AI 대표가 그냥 한번 테스트로 열어본 거예요. 근데 열어봤는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쓰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모든 사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한 기업이 치고 나가니까 네. 다른 기업이 야 우리는 그렇게 가이드라인 할래? 그럼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돈과 경제의 논리 싸움.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이렇게 하면 극단적이지만 큰 사고 한 번 터져야 그래야 이제 좀 다들 이제 다시 정신 쉬쉬하는 번쩍 차리고 그런 뭔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